서울 서남권의 포교 거점 도량인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포교 중심 도량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강북권의 대표 전법 도량 도남동 흥천사가 지장전 부처님 점안식을 갖고 10년에 걸친 1차 도량 정비 불사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불교계 유일한 인권운동단체인 불교인권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불교 인권 30년의 역사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수도권의 도심포교 도량 한마음선언의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를 받고 참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자로서의 신심을 다지고 초발심의 의미도 되새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족과 세대 간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을 함께 나누고 평화 통일에 대한 의미도 되새기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와 불교계가 함께 마련한 평화, 통일 가족 캠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 서남권의 포교 거점 도량인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국제선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문화시대에 걸맞는 수행, 포교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중심가에 우뚝 솟은 조계종 국제선센터. 황룡사 9층 목탑에서 모티브를 얻어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장엄한 모습으로 지난 2010년 11월 15일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 10주년 기념법회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주지 법원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국제선센터가 세계 속에서 한국 불교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제선센터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이곳을 찾는 사부 대중이 신심과 원력, 공심으로 정진해 나아갈 때 더욱 큰 길이 열릴 것이며 국제선센터는 지난 10년간 지역 주민을 물론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세터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선센터의 금차 선언은 선수행을 특별 지도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관은 유구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다문화 과정을 위한 법회도 따로 열고 있으며 이는 이주민 200만 명 시대를 맞아 베트남 이주민 불자회와 방글라데시 불자회를 발족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선센터가 10년이 됐지만 처음 개원했을 때 우리 신도님들께서 가졌던 그 환희심과 그 기쁜 마음,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사찰이 생겨서 신행과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벅찬 그런 감동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다시 한번 제2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방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원 10주년 법회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축하 화환 대신 자비의 쌀을 모아 이 가운데 쌀 2톤을 서울 양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국제선센터 사중 스님들을 비롯한 황희, 이용선 지역 국회의원들도 기념법회에 참석해 국제선센터의 개원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정말 양천구에서도 가장 중심이고 대표적인 그런 종교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생활과 여러 가지 교육과 또 국제사회를 같이 하나로 묶어내는데 좋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자비와 나눔 또 화정의 정신은 매우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이런 그 불교의 가르침들이 양천과 우리 사회에 또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하고요. 국제선센터는 우리 전통문화의 대중화, 세계화와 함께 도심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쉽게 전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제선센터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서울 강북권의 대표 전법 도량 도남동 흥천사가 지장전 부처님 점안식을 갖고 도심 수행포교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갖추게 됐습니다. 서울 흥천사는 어제 오전 전법회관 지하 1층 지장전에서 신도와 지역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장보살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흥천사 지장전은 부모나 가족, 친지들의 제사를 집안에서 모시기 어려운 불자와 시민들의 제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입식 의자를 설치하고 소박하고 편리한 불교식 제사 문화를 이끌 예정입니다. 저 지옥에 있는 중생을 한 사람까지라도 구제하겠다는 원력이듯이 아마 그 마음이 지장보살님 마음이 우리 신도님 마음이고 신도님 마음이 흥천사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천사는 지난달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신행과 문화, 힐링 공간인 전법회관을 개원한 데 이어 이번에 지장전 점안식을 봉행하고 다음 달에는 약사전 부처님 점안식을 갖는 것으로 10년간의 1차 도량정비 불사를 일단락짓게 됩니다. 수도권의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스님과 만공스님 등 5대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지역민들과 하나 되는 문화 공연을 펼쳤습니다. 경허스님의 출가 사찰인 의왕 청계사는 어제 경내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경허스님과 스님의 법맥을 이은 만공스님, 보월스님, 금호스님, 월산스님 등 5대 선사를 추모하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에선 청계사 육법공양팀이 육법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린 데 이어 추모시 낭독과 합창단의 추모가가 이어졌고 주지 성행스님이 5대 선사의 오도송을 낭독했습니다. 저희들이 역대 조사들에 해왔던 그런 강렬한 투철한 그런 의지와 결계의 정신으로서 수행 정진했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석 4부대중들은 5대 선사 부도탑을 참배한 뒤 탑돌이를 함께했고 청계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통 국악 공연을 열어 불자와 시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단체, 바로 불교인권위원회인데요. 불교계의 유일한 인권운동단체인 불교인권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불교 인권 30년의 역사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전경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0년 전인 1990년 11월 20일 모두가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됐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우선 반인권적인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나섰습니다.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열고 재소자들을 위한 교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비전향 장기수 송환 운동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지어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형제 폐지 운동, 또 이제 양심수 석방 운동, 또는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이런 운동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불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994년 불교인권상을 제정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넓히고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해온 개인과 단체를 시상해왔습니다. 올해 26번째 불교인권상은 원불교 인권위원회 창립을 주도하고 군인권 개선운동을 펼쳐온 정상덕 원불교 교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불교인권위원회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활동 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창립 30도를 맞은 불교인권위원회가 새로운 화두를 들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의사상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존을 이끌고 비핵화와 환경운동 등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계가 불의사상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나와 너는 다르지도 않지만 그래도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일깨워서 모든 분쟁을 잠재우지 않으면 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질 문명과 핵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된 지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약자들을 끌어안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경주 불국사를 방문해 경내를 둘러보고 스님들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토요일 오후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과 부주지이자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과 차담을 나누고 극락전을 참배하는 등 1시간가량 불국사에 머물렀습니다. 불국사는 사찰에 인접한 독리 모걸문학관을 박모걸 시인의 생가가 있는 도심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 불국사 템플스테이관을 짓는 문제와 불국사 방문기념관 건립 등 불국사 관광 활성화 방안을 건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관광객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인사를 나눈 뒤 기와불사에 동참해 민족의 유산 불국사를 다녀갑니다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수도권의 도심 포교도량 한마음선언의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를 받고 참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마음선언의 올해 수계 대법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국내와 멀리 해외 불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는데요. 박세라 기자입니다. 도심 포교도량 한마음선언 안양본원에서 신도들이 꼼꼼히 손소독을 하고 체온을 잰 뒤 하나둘 법당으로 향합니다. 법당 안에서도 코까지 마스크를 쓰고 서로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올해 한마음선언 수계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가르침을 청하는 의식에 이어 신도들이 옷깃을 걷자 스님들은 팔에 향불을 놓는 연비의식에 나섭니다. 아이들도 연비의식을 받으며 어엿한 불제자로 거듭납니다. 올해 한마음선언 수계법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면서 국내외 25개 지원에서도 특별한 연비의식에 동참했습니다. 지극하게 발언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연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비록 팔에 연비 자국은 남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연비 자국이 남을 겁니다. 한마음선언 창건주의자 비구닉의 큰 스승 대행 스님의 생전법문이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자 참석자들은 참된 불제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겼습니다. 이 수계를 받고도 한 번 받아, 두 번 받아, 세 번 받아 이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제각각이겠죠. 하나 이것도 마음의 정성이죠. 그래서 보이는 거는 개첩이지만 안 보일 때는 그것이 송두리째 다 입력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공생과 연대가 절실한 코로나 시대, 수계법회는 불제자들이 더욱 정진하고 초발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그 오기를 지키면서 더더구나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 우리들은 다 같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공생으로 돌아간다는 걸 다시 다짐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음선언 수계법회는 새로운 법명과 오계를 받은 불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서원회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언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가족과 세대 간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을 함께 나누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미도 되새기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와 불교계가 함께 마련한 평화, 통일 가족 캠프를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망원 한강공원에 자리한 함상공원에 캠프에 참가한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공원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퇴역 해군함과 잠수함에 관한 온라인 퀴즈를 함께 풀었습니다. 모르던 내용들을 배우며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 본 것도 유익했지만 코로나19로 모처럼 가족이 함께 야외로 나올 수 있어 더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정말 오랜만에 바깥 외출을 하게 됐어요. 흥미롭기도 하고 저희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서울시가 개최하고 불교계 청소년 포교단체,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한 평화통일 가족 캠프는 지난해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캠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분단이라는 개념이 낯선 아이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평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특히 코로나19로 행사가 한 차례 연기됐던 만큼 주최 측은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행사를 기획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교계가 준비한 템플스테이 체험은 불교 문화가 아직은 낯선 참가자들이 특히 더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부터도 템플스테이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와가지고 저희 애들이랑 같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절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좀 전에 다 일반인들을 이렇게 배려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가족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써보면서 평소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불자가 아닌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스님의 눈높이 본문을 통해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자, 옷깃은 현대 복식으로 따지면 카라 부분이고요. 우리 스님들 옷처럼 이 전통 복식은 이 부분. 자, 이거 옷깃이 그냥 스쳐지는 부위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스쳐지겠어요? 여기가 스쳐지려면. 그쵸? 껴안기라도 해야 여기가 스쳐져요. 가족들은 차 명상과 평화통일 에코백 만들기, 북한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1박 2일의 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 늦가을 정치가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열린 평화통일 가족 캠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고 코로나19로 지친 가족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코로나19로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시민들의 마음을 명상으로 치유하기 위한 힐링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한국명상총협회가 마련한 법석을 부산 BBS 황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시대 학계와 종교계에서 존경받는 한국명상총협회장 각산 스님과 세로토닌 문화원장 이시영 박사, 전 사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 베르나르 신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명상의 대가들로 칭송받는 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명상 대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를 명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해운대 힐링 콘서트에서부터 전국으로 되돌아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치유시설인 해운대 도시명 숲체원 조성을 준비하는 해운대구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숲체원의 각산 스님과 이시영 박사, 베르나르 신부를 초청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이시영 박사는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한 명상의 효과를, 이어 베르나르 신부는 참선 속의 행복 명상법, 마지막으로 각산 스님이 마음 다스리는 명상법과 지혜의 통찰을 주제로 강연을 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상의 대가들이 만들어낸 감동과 힐링의 세계에 빠지며 삶의 지혜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정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불안한 마음, 괴로운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참선과 그리고 신앙의 기도를 함께 하시면은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대국민 응원의 취지에서 마련된 강연은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부산 해원정사와 고산장학회가 해원정사 교육관에서 제23회 해원 100일장 시상식과 함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100일장 시상과 함께 고산장학회 장학금은 모두 38명에게 전달됐습니다. 해원정사 주지 원어 스님은 올해 경로잔치를 겸해서 진행되지 못한 게 아쉽다며 미래 세대가 생각을 키우고 길러 대한민국의 힘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산 북구 향토문화연구회는 울산 신흥사에서 기박산성 임난의병 추모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울산 북구 기박산성과 신흥사는 임진을 한 당시 의병과 승병을 일으켜 왜군과 맞서 싸운 지역 호국 성지로 매년 4월 23일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산사음악회는 전은경 무용단의 대광명과 판소리, 고전무용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서예 작가 정수진 씨의 금리 사경 서각작품 기획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정수진 작가는 사경과 서각을 접목해 반야심경과 부모은중경, 신묘장구 대다라니 등의 불교 경전을 새겨 넣은 작품을 5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부처님의 불법을 한자 한자 새겨서 도드라지게 올라올 때는 정말 연꽃이 한 송이 퐁 피든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환희에 차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다 나름 수행하는 것이 최고인데 이것이야말로 개인적인 정진이요 국난을 극복하는 또 다른 정진이 되지 않을까. 이번 전시는 대관음사 경내 갤러리 법당에서 오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 서남권의 포교 중심 도량 목동 국제선센터가 창건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고 도남동 흥천사는 지장전 부처님 점안식을 갖고 1차 도량 중창불사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찰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심 포교의 주역으로 더욱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1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